자신만의 목표를 달성한다. 야후의 전 최고 경영자 머리아 메이어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썩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라고 언젠가 말했다. 그녀는 그 불확실한 발걸음을 디디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며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도 종종 따라왔다고 느꼈다. 메이어의 경험은 자신에 있는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보여준다. 너무 쉽지도 않고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의 성공 경험을 통해 특히 어려웠던 도전을 극복한 성공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메이어 역시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만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완수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남성은 메이어처럼 약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 일에 여성보다 더 쉽게 접근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6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일자리가 있었다. 여성은 한 가지 요건만 부족해도 지원하지 않지만 남성은 3가지만 충족해도 지원해 결국 합격한다. 그 차이는 물론 자신감이다. 삶은 모든 사람을 시험지에 올린다. 연구에 따르면 역경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은 적절한 정도의 부적정 경험에 맞서온 사람보다도 감정적으로 더 약하고 자신 없는 사람이 된다. 역경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홍역에 걸린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 예방주사는 우리 몸의 병원체를 발견하고 맞서 싸우는 법을 알려준다. 역경이 일어난 예방주사 역시 불안을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역경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2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겪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둘째, 실패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통제감은 혜택받지 못한 사람을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몹시 중요하다. 통제감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뇌의 해마 기억센터가 훨씬 건강하다. 통제감이 주는 자신감은 해마를 악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의 잦은 분출을 감소시켜서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킴은 자신을 찾고 자신감을 갖기 전에 수년 동안에 자기 삶을 통제한다고 느끼지 못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을 처리하고 불안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바라보면 다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킴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킴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걱정을 줄이는 것이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잡아먹는 정신적인 중독이다. 킴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독립은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죄책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막판에 휴가를 취소해서 가족들을 실망시켜버려서 킴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걱정은 행동의 대체제로 작용한다. 킴의 마음속에는 충분히 걱정하면 마법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었다. 킴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그 걱정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직장 구하기처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와 확실한 행동으로 연결시켰다. 그 작은 목표들의 달성은 자신감을 세우는 데에 더 중요했지만 불안을 통제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중요했다. 킴이 고정 이론 때문에 실패에 대처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오빠는 자기만의 방식을 그 때문에 힘들어했다. 킴이 실패에 대한 비난을 도맡아 주는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이유다. 킴의 오빠는 20대 후반에 아무런 성공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직장 생활에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감정적인 혼돈의 시기를 거쳤다. 그에게 불안은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다. 불안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고정 이론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역설적으로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 되면서 더 자신 있고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쪽은 킴이 되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더 자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너무 쉬운 목표는 성공 경험을 제공하거나 자신감을 높여주지 못한다. 너무 높거나 어려운 목표 역시 실패와 의욕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완벽주의자들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 힘든 이유다. 완벽주의자들은 적당한 성취를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부모의 목소리를 머릿속에 들으며 종종 의욕을 잃는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음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킴이 자신감에 대해서 배운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목표는 진심으로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킴은 부모님의 요법을 참고해서 세워준 목표에 짓눌려 왔다. 하지만 심리적인 대조기술의 도움으로 무엇이 자기 목표이며 어떤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 오빠처럼 반에서 1등을 하거나 전부 A를 받지 못하면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은 타인과의 비교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킴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그처럼 타인과 비교하는 목표는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곧장 이어진다. 2014년 서울 고려대학교는 어린 킴처럼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했다. 대적으로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는 숙달 지향 학생들이었다. 시험관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같은 문장에 더 동의했고, 대조군은 내가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에 동의했다. 학생들은 기능적인 자기공명 영성장치 안에 누워 다양한 문제를 풀었고 매 문제마다 바로 정답을 알려주었다. 숙달지향 학생들의 내는 답이 틀렸을 때마다 전전투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오류를 수용하고 틀린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타인과 비교하며 의욕을 얻는 학생들의 전전투피질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실수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마음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물러서고 있다는 뜻이었다. 대조군은 실수에서 배우고 이를 수정하면서 자신감을 높였지만 실험군은 그렇지 못했다. 킴도 처음에는 실험군 학생들과 더 가까웠지만 수년 동안 두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며 정말로 자신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다. 결국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면서 성공을 경험해 자신감도 높아졌다. 석달 지향 학생들처럼 킴은 이제 좌절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그럴수록 더 자신감이 높아졌다. 킴은 이를 사회생활에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소수의 좋은 친구들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호주도 자신감이 된다. 자신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척 해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2013년 ABC 뉴스에서 비너스 윌리엄스가 한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그 말에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척하기는 어떤 모습일까? 한동안 이는 신체적으로 여겨졌다. 콜롬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두 다리를 벌리고 두 팔을 벌리거나 허리를 집어서 몸을 활짝 펴는 파워 포즈가 신체의 테스토스테론을 수치를 높여 자신을 준다고 했지만 이후의 연구들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많은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은 증세에 의존되는 영조처럼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18년 영국의 재무장관 부임 첫날 사지드 자비드는 지나치게 과장된 그 자세로 큰 놀림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너스 윌리엄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행동보다 새로운 행동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보통 더 쉽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척하기의 한 형태라면 그렇다. 될 때까지 그런 척할 수 있다. 자세에 대한 모든 연구의 2020년 리뷰에 따르면 그 두 발을 벌리거나 어깨와 팔을 펴면서 신체를 공간적으로 넓게 확장하는 것은 전혀 자신감을 높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두 팔을 포개고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굽히고 다리를 꼬면서 자세를 멈추는 것은 자신감을 꽤 많이 약화시킨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파워 포즈가 반드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을 웅크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것이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한 옷을 입을 때보다 정장을 같이 입을 때 힘이 있다고 느껴 더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얀 실험 가운데 걸치기만 해도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2012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므로 겉으로 자신 있는 척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긴 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다. 킴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직접 행동에 나섬으로써
점차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도움이 되고 상대의 눈을 피하거나 움츠러들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며 눈을 마주치고 과장되게 웃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옷을 바꾸고 대담하게 눈을 마주쳐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큼 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성공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네요.